네, 안녕하십니까. 소프라노 이승연의 독창회, 귀로 듣는 그림 이야기 두 번째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해설을 맡은 황중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태리 유학 시절에, 밀라노 유학 시절에 소프라노 이승연 씨를 만나게 되었고요. 같은 학교 재학 시절에 만나게 되어서 오늘 이 자리에 선 연이 되었습니다. 귀국 후에 제가 수많은 성악가들의 그 독창회에서 해설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이 처음이라 약간 긴장도 되고, 저는 소프라노 이승연 씨의 어떤 충분한 휴식 시간을 또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저의 해설이나 사회가 조금 길더라도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네. 첫 번째, 소프라노 이승연 씨의 무대, 조셉 막스의 새 곡을 들으시기에 앞서 그림을 좀 보시면서 작가의 작품들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작가는 오거스트 르누아르라는 화가입니다. 그의 생애는 1841년에서 1919년까지이고요. 행복을 그리는 화가, 삶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작품으로 남긴 프랑스를 대표하는 인상주의 화가입니다. 르누아르는 사람들의 즐거운 일상을 그리고 행복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에 있다는 것을 작품을 통해 보여주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르누아르의 인생이 그림처럼 밝지만은 않았습니다. 프랑스에서 1841년 굉장히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고요. 도자기 공방에서 일을 하면서 데생을 배우고 그림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힘들었으나 그림에 대한 열정과 끊임없는 작품 활동으로 르누아르는 50세에 거장의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평탄할 것만 같았던 그의 인생에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는 시련이 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60대에는 관절염으로 인해 손발도 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르누아르는 손가락에 연필을 메고 그림을 그리면서 작품을 쉬지 않고 마지막까지 제작하는 기쁜 마음을 끝까지 잃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다음 두 번째 소개시켜드릴 앙리 마티스라는 화가도 있는데요. 이 앙리 마티스가 르누아르에게 고통 속에서 작품 활동을 계속하는 이유를 묻자 그는 고통은 지나가지만 작품의 아름다움은 영원하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렇게 르누아르는 고통 속에서도 죽을 때까지 붓을 놓지 않은 열정적인 화가였습니다. 그는 그림이 즐겁고 아름다운 것이자 영혼을 씻어주는 선물이라고 말한 화가로서 단 한 번도 슬픈 주제로 그림을 그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승연 씨의 독창회 그 노래들도 그러리라 생각되고요. 이번에 르누아르의 명화를 조셉 막스의 가곡과 함께 감상하실 텐데요. 첫 번째 스테이지 마이엔 블루텐 5월의 꽃들 발트 질라이카이트 숲의 행복 핫 디시 리베 베로트 그대는 사랑에 빠져 있는가 입니다. 이제 곧 첫 번째 무대를 르누아르와 명화와 함께 감상하실 텐데요. 자, 그럼 르누아르와 조셉 막스의 행복한 명화와 음악 감상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작가 소개드리겠습니다. 앙리 마티스라는 화가입니다. 이번 해설은 조금 더 깁니다. 제가 여기 천안에 와서 사회를 맡게 됐다고 하니까 천안 요 충청도 쪽에 계신 청중분들께서 굉장히 분위기가 좀 건조할 거다,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을 거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네, 지금 첫 번째 스테이지부터 박수를 잘 쳐주셨는데요. 더 큰 감동과 그런 감동이 있는 소리를 계속 내주실 거니까 더 큰 박수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앙리 마티스 화가입니다. 색채의 마법사라고 합니다. 앙리 마티스는 처음에는 법을 전공하였으나 19살이 되던 해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초기의 정물화와 풍경화는 약간 어두운 색조를 띄었습니다만 여름 휴가를 지중해 바다 쪽에서 지내다가 그 이후로 생생한 컬러와 활기 띤 그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의 작품은 점차 형태가 단순화되고 강렬한 색채로 그려져서 마티스의 그림을 본 평론가들은 이 사람의 그림은 사람이 아니라 마치 야수 같다는 말을 하면서 이후 야수주의라는 미술 운동을 탄생시키기도 합니다. 그의 암 수술 후유증으로 2번의 폐색전증을 앓아서 유화 그림을 더 이상 그릴 수 없게 된 마티스는 붓으로 그리는 유화 대신에 색종이를 가위로 오려서 붙이는 콜라주 작업에 몰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종이 오리기라고 하는데요. 그는 가위는 연필보다 더 감각적이라는 말을 남겼고 작품을 하나의 조각 같다고 말할 정도로 만족해했습니다. 이때 만든 작품들이 드디어 틀에서 해방된 자신을 정확하게 표현한 작품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마티스는 프랑스 니스에서 죽기 직전까지 누구보다 삶과 작품 활동에 깊은 열정을 표현했던 화가였습니다. 야스파 앙리 마티스의 작품과 함께 감상하실 두 번째 무대는요, 두 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스트로 피아졸라의 오블리비온, 망각, 조소 마리아, 나는 마리아예요. 두 곡입니다. 이번 무대의 첫 번째 곡은 곡에서 피아졸라는 망각을 이렇게 정의했다고 합니다. 모든 인간의 행위에는 망각이 필요하기 마련이다. 살아 숨쉬는 유기체의 생명에는 망각이 필요하다. 모든 것은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기억 속에서 묻혀 잊혀지는 것뿐이다. 나를 기억에 묻고 너를 그 위에 다시 묻는다. 두 번째 곡 조소 마리아는 탱고 오페레타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마리아 중 한 곡입니다. 신의 실수로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빈민가에서 마리아가 태어났는데 그녀가 캬바레를 전전하다가 쓸쓸히 세상을 떠나게 된 이야기입니다. 이 곡은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구원의 시작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음악적인 요소를 통해서 작곡가가 우회적으로 표현했다고 합니다. 네, 오래 쉬셨죠? 네, 두 번째 무대 피아졸라의 오블리온, 망각, 조소 마리아, 나는 마리아입니다. 두 곡을 아코디오니스트 홍기쁨 씨의 콜라보 연주와 함께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네, 박수와 함성 소리가 점점 제 마음에 들기 시작했습니다. 네, 1부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이번에는 아름다운 오페라 음악에 집중하실 시간입니다. 오페라의 거장 자코모 푸치니의 작품입니다. 라 론디네라고 하는 작품이고요. 대중적으로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푸치니의 숨겨진 명작입니다. 라 론디네. 론디네는 제비라는 뜻입니다. 이 작품의 내용은 제비처럼 꿈과 사랑이 가득한 남쪽 나라로 가서 진정한 사랑을 찾게 되지만 결국에는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아온다는 여주인공인 마그다의 이야기를 다룬 오페라입니다. 이번 무대에서 들으실 아리아 소뇨 디 도레타, 길벨 소뇨 디 도레타라는 아리아는 그게 여주인공 마그다가 왕이 자신을 아무리 사랑할지라도 나는 가난한 대학생과 사랑에 빠져서 행복해질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돈 같은 것은 아무래도 상관이 없다는 제 생각인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는 거의 공감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 아름다운 아리아는 여주인공 마그다가 현실의 부유한 생활을 버리고 가난하고 젊은 청년 루체로와의 사랑에 빠질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1부의 마지막 곡 오페라 아리아 길벨 소뇨 디 도레타를 감상하시고 잠시 후 2부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로 듣는 그
그림 이야기 두 번째, 2부의 첫 번째 화가는 구스타프 클림트입니다. 네, 클림트의 작품은 여지껏 한 번도 보지 않은 분이 없으실 만큼 유명합니다. 19세기 오스트리아를 대표하는 클림트는 56년의 짧은 생애 동안 회화, 벽화, 스케치 등 수많은 작품들을 남겼습니다. 클림트의 유명 작품 중 하나인 아델 바우어라는 초상화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작품이기도 했고요. 현재 클림트 작품은 광고나 굿즈, 영화의 소재로 끊임없이 재생산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클림트도 가난하였지만 14살부터 회화와 수공예적 장식 교육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1880년대 말경에 빈에 새로 들어선 국립극장과 미술사 박물관의 장식화를 그려 건축 장식 미술의 대가로 자리를 굳히기 시작합니다. 그는 아버지와 동생의 죽음으로 3년의 공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3년 그 이후 그의 작품 속에 삶과 죽음의 이미지들이 등장하기 시작했고요. 클림트는 이 시기 인간의 운명과 구원에 대해 고민하며 자신만의 세계관을 구축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클림트는 예술이란 당신의 생각을 둘러싼 한 줄기의 선이다라고 말하며 예술을 통해 삶에 대한 자신만의 가치관을 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개인적인 작업에 몰두하였는데요. 이 시기가 클림트의 황금 시대를 여는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화려한 색감과 관능적인 피사체, 그리고 평면과 입체감이 뒤섞인 그림, 더불어서 황금 금박이 어우러지면서 클림트의 걸작들이 탄생하기 시작합니다. 클림트의 모델은 대부분 여성들이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모델들하고 사랑에 빠졌고, 그렇지만 평생 독신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저한테 드는 의문 한 가지는, 많은 모델들과 사랑에 빠졌고 독신으로 살았으면 바람둥이인가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 이후 클림트는 많은 작품들을 남겼고요. 56세에 갑작스럽게 뇌출혈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같은 해에 합병증이 오게 되어 병원에서 사망하게 됩니다. 그는 죽기 전에 정신적인 동반자이자 평생의 모델이었던 에밀리 플렉이라는 여인의 이름을 부르면서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아름다운 클림트의 작품과 아름다운 우리 가곡들 두 곡을 감상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말이기 때문에 제가 특별한 해설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호 작곡, 도종환 씨의 흔들리는 꽃, 조혜영 작곡, 김소월 씨의 못 잊어 두 곡을 감상하시겠습니다.
네, 소프라노 이승연의 두 번째 이야기 2부의 두 번째 화가 소개하겠습니다. 알폰소 무하입니다. 그림을 가득 채운 꽃과 자연, 그리고 자유분방하게 뻗어나가는 곡선. 알폰소 무하의 그림을 본 사람은 절대로 그 화풍을 잊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의 화풍은 그 이전 시대의 이후 시대하고도 확연하게 구분된다고 합니다. 그의 독특한 화풍은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가 활동하던 20세기 초반뿐 아니라 현재까지도 무하의 그림에서 많은 영감을 받는다고 합니다. 때문에 그를 체코를 대표하는 화가이자 현대 일러스트의 창시자라고 부릅니다. 체코의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 무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돈도 없었습니다. 어릴 적에 근데 신기하게도 노래와 악기에도 재능이 있어서 한 수도원 합창단에서 입학하여 수도원에서 공부할 수 있었던 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라면서 자신이 미술에 관심이 많았다는 것을 깨닫고 프라 미술 아카데미에 지원하였는데 그 아카데미에서는 다른 직업을 찾아보라고 했다고 합니다.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 무하는 주로 벽화 의뢰를 받아서 생계를 꾸려나가는데요. 역시 그의 재능을 알아본 한 귀족이 독일에 있는 뮌헨 아카데미에 다닐 수 있도록 비용을 지불해주면서 그의 재능을 이어나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무하는 파리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1894년 말 무하의 인생을 바꾸는 의뢰가 하나 들어옵니다. 당시 프랑스 최고의 연극 배우였던 사라 베르나르라고 하는 감독이 출연한 감독하고 출연한 그 연극 지스몬다를 광고하기 위해서 포스터 인쇄소에 연락을 했는데요. 시간이 너무 촉박하기도 했고 정규 디자이너들이 모두 크리스마스 휴가를 떠나는 중이어서 손이 없었던 인쇄소에 다닌 매니저가 급한 마음에 인쇄소에 와 있던 무하에게 광고 포스터를 급하게 그려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석판화 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무하였는데 재빠르게 대답을 하고 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포스터를 완성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당시 포스터라고 하면 생각하던 크기가 아니라 사람의 실물 사이즈로 그린 대형 그림이었다고 합니다. 저희 업계에서도 약간 이런 비슷한 경우가 좀 있긴 있는데요. 그동안 해봤던 노래들이 아니었어도 곡 의뢰가 들어옵니다. 이런 곡을 해줄 수 있어요. 그러면 무조건 해봤다고 하고 부르러 갑니다. 그 사이에 분명히 시간이 있기 때문에 곡을 익혀서 가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광고 포스터는 1895년 1월 1일 파리 광고탑에 붙자마자 엄청난 화제가 되었고 알폰소 무하는 하루아침에 무명의 신인에서 파리에서 최고로 인기 있는 상업 화가가 되었습니다. 혹시 이곳에 귀족이 한 분 계시면 자본을 어디다 투자하실 데가 없다면 소프라노 이승연 씨에게 후원을 좀 하셔서 상업화가 될 수 있도록. 알폰소 무하의 그림은 포스터로 만들어진 만큼 쉽게 생산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누구나 즐겁게 감상할 수 있었고 특히 거리 곳곳 잡지 등에서 무하의 작품을 아주 쉽게 만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소수들의 향유가 아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때문에 그의 활동은 어렵게만 느껴지던 예술을 친숙하고 쉬운 영역으로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자, 그럼 이번 무대는 알폰소 무하의 스타일의 피아니스트 한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훈 피아니스트의 솔로 무대인데요. 프란츠 리스트의 리베 슈트람과 함께 감상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잘 감상하고 계신가요? 네. 이제 소프라노 이승연의 두 곡이 남아 있습니다. 1부의 마지막 곡이었던 오페라 아리아를 연장해서 마지막 두 곡은 오페라 아리아입니다. 베르디의 오페라 라 포르사 델 데스티노, 운명의 힘에서 파체 미오 디오, 평화, 신이시여 내게 평화를 주시옵소서를 감상하실 텐데요. 이 오페라의 스토리를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자면 1850년경 스페인 후작의 딸 레오노라와 이탈리아의 청년 돈 알바로가 연인 사이입니다. 후작이 이 두 사람의 결혼을 강하게 반대하게 되고 레오노라와 돈 알바로는 도망쳐서 결혼을 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극 중에서 돈 알바로의 권총이 잘못 격발되는 바람에 사고로 레오노라의 아버지 칼라트라바가 딸을 저주하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사고로 돈 알바로는 도망치게 되고 레오노라는 수도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인물인 레오노라의 오빠 돈 까를로가 등장하며 복수를 위해서 돈 알바로를 쫓게 됩니다. 돈 까를로는 결국 돈 알바로를 찾아내서 모욕을 가하고 그에게 결투를 신청합니다. 이 결투를 시작하면서 레오노라가 나오는 장면으로 바뀌게 됩니다. 바로 이 장면에서 나오는 레오노라의 아리아입니다. 이 아리아는 레오노라가 수도원에서 남장을 하고 숨어 지내면서 죽음만이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자기 자신을 한탄하는 내용입니다. 아리아, 신이시여 나에게 평화를 주시옵소서. 감사히 모시겠습니다.
마지막 순서입니다. 푸치니의 오페라 토스카입니다. 앞에 있었던 오페라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오페라 푸치니의 오페라도 소프라노 가벼운 소프라노들이 부르는 곡이 아니고 리리코 스핀토 이상의 묵직한 소프라노들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뭐 쉽게 부를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실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많은 에너지들이 필요한 그런 두 곡의 오페라 아리아입니다. 네, 푸치니 오페라 토스카입니다. 지금 Vici d'arte, Vici d'amore. 뜻은 예술에 살고 사랑에 살고. 극 중에서 플로라 토스카는 지금 소프라노 이승현 씨와 같은 유명한 소프라노 성악가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Vici d'arte, arte, 예술이라는 단어는 그녀에게 있어서는 노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래에 살고 사랑에 살고 이렇게 해석되어서 소프라노들에게 많이 불려지는 아리아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Vici d'arte, 노래에 살고, 소프라노 이승현 씨가 노래에는 충분히 살고 계신 것 같고요. Vici d'amore, 사랑에 살고 계신지는 제가 아직 잘 모르겠고요. 네. 주변에 계신 분들께서 사랑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 네. 그리고 지금 이 오페라의 또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 플로라 토스카의 또 남자 연인 마리오 카바라도시라는 화가가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은 뜨겁게 사랑하고 아주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범으로 감옥에 갇혀 있다가 탈옥을 하게 된 남자 주인공 마리오의 친구 안젤로띠가 그를 찾아오게 되면서 분위기가 전환됩니다. 극 중에서 사악하고 악랄한 경시총감 스카르피아가 예전부터 토스카에게 흑심을 품고 있었고, 이 안젤로티가 마리오의 친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스카르피아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멋지게 저녁 식사를 차려놓고 마리오의 애인 토스카를 초대합니다. 그리고 옆방에서는 그녀의 애인 마리오를 고문하게 됩니다. 토스카는 마리오를 구해내려면 스카르피아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묻습니다. 얼마를 지불하면 되겠냐고. 하지만 스카르피아는 돈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는 토스카와의 하룻밤을 요구합니다. 이 아리아는 극 중에서 토스카가 자신이 독실한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가 없다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아리아입니다. 이 오페라의 프리마돈나 토스카의 유일한 이 오페라의 아리아입니다. 오늘 밤 천안의 프리마돈나 소프라노 이승현의 마지막 곡일까요? 마지막 곡 감상하시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